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이거 데이터 추가하는 것부터 또 해보겠습니다. 아티클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래요. 이건 이제 뭘로 시작을 해야 되죠? 인설트죠. 이건 아예 데이터 없는 데이터를 넣는 거니까 인설트. 그 다음에 어디에? 아티클 안에. 인설트 인투 아티클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거 추가하래요. 이거는 그냥 복사해서 쓰도록 하죠.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이거 뭔가 빠졌죠? 세팅할 거야가 빠졌죠? 그리고 줄바꿈도 있어주면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바디. 지금 시스템 키워드로 대문자로 바뀌었으니까 백틱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컬럼명으로 완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게 백틱이 생략이 돼도요,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틱을 항상 이렇게 애매할 때는 넣어주는 걸로 합시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자, 테이프 데이터 추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래요. 이것도 복사해서 씁시다. 타이틀 44 홍길동에 55 4 아이 홍길동에 55 이렇게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55에 홍길동에 10 55에 홍길동에 10 아까 10이 얘도 10 아니었나? 아니면 홍길순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 더 6에 왜 이렇게 클릭이 안되지? 임꺽정 이게 빠졌네요. 그리고 히트는 100.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간혹 가다가 이제 인설트가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인설트를 누르면 이거 뭐예요? 수정 모드죠. 수정 모드. 인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하면 이걸 다 지워지거든요. 근데 인설트 모드인지 아닌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지금 보세요. 커서가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죠. 이런 인설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로로 되어 있는 커서가 정상이고요. 이 상태가 인설트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데이터 잘못 쓰면 지워져요. 다 뒤에 거 다. 이거는 이클립스 같은 툴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클립스 툴에서는 지금 뭐 보이는 건 없지만 우리가 인설트 모드로 들어가 버리면 커서가 두꺼워질 거예요. 그러면 인설트가 눌린 거니까 다시 인설트 한번 눌러서 정상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좀 추가했고 잘 들어갔는지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잘 들어갔네요. 3, 4, 5, 6. 자, 그럼 여기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3개만 보여달래요. 자, 조회수 히트 컬럼이죠. 히트 컬럼. 이 값이 제일 높은 순으로 3개만 보여달래요. 지금 게시글은 총 7개인데 자, 일단 보여달라, 뭐 조회해라, 찾아온다, 출력한다 다 셀렉트입니다. 선택할 거야. 어떤 거를? 모든 거를.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일단 여기까지는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사실 들여쓰기 줄바꿈을 좀 해주면 이렇게 보통 많이 써요. 왜냐면 이 별 같은 경우는 모든 거기 때문에 얘 하나만 오면 되지만 우리가 컬럼을 필요한 컬럼들만 나열하는 경우가 곧 생길 거거든요. 그때는 여기다가 뭐 컬럼 A, 컬럼 B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근데 이 컬럼들이 옆으로 쭉 나열되어 있으면 엄청 정신사나워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이 툴에서는 이렇게 줄바꿈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줄을 맞춰주는 편으로 보통 해요. 근데 지금 별이기 때문에 딱히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조회수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얘를 조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힌트 보면 오더 바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정렬입니다. 정렬. 자, 오더 바이. 얘는 정렬이에요. 근데 이 정렬을 할 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오더 바이, 얘는 정렬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어떤 걸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정렬할 건데를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지금 조회수죠. hit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hit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상태로 돌리면 이게 잠깐만, 오름차순이 1부터 10으로 가는 건가요? 네, 헷갈리지 갑자기. 맞죠? 오름차순이 1부터 10으로 점점 가는 거. 이 상태로 그냥 하면 보세요. 어때요? 적은 거부터 큰 순서로 나왔죠. 오름차순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방금 오름차순으로 했던 이게 어센딩이라고 해서 ASC 얘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더바이를 열었고 컬럼을 적어주면 이 ASC는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낮은 것부터 큰 순서로 정렬을 해준다. 오름차순 정렬을 한다. 근데 그때는 이게 생략이 된다 라는 거고, 그럼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티클스나 멤버스 순회했을 때 생각해보면 역순회가 있죠. 이것도 지금 역순회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역순회처럼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센딩의 반대말 디센딩. 근데 이게 DESC가 아니라 DESC예요. 근데 보세요. 이 DESC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보던 거예요? 테이블 구조 보기 할 때 있었죠. 테이블 구조도 DESC죠. 상황에 따라 이 시스템 키워드가 다르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테이블의 구조, 그러니까 DESC 뒤에 테이블명이 오면 테이블의 구조를 볼 때 쓰는 describe의 약자가 되는 거고, 이 오더바이 뒤에 DESC가 오면 얘는 descending의 약자인 DES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돌리면 큰 거부터 작은 순서로 나오는 거죠. 이때 기준은 hit이기 때문에 id나 이런 거는 꼬여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잘리네. 이렇게 하면 안 잘린다. 자, 얘가 지금 id잖아요. 이거 하나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오더바이의 기준을 hit을 줬어요. 얘가 큰 순서대로 쭉 나왔는데 지금 얘 동일하죠. 같은 값이죠. 그럼 얘는 뭘 기준으로 4, 6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는 딱히 기준 잡을 게 없었잖아요. 얘만 우리가 기준으로 준 거니까. 동일한 경우에 뭘 기준으로 볼까요? id를 본 것 같죠? 근데 왜 id를 볼까요? pk여서. 가장 앞에 있어서는 아니고 pk여서예요. 우리가 그 정렬하는 기준을 줬을 때 동일한 값들이 나온다라면 그 뒤는 pk를 따라가요. 그 pk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 친구입니다.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pk라는 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더바이는 이런 게 가능해요. 이건 뭐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정렬하겠다 했죠. 그리고 역순으로 정렬하겠다 했죠. 내림차순. 그리고 나서 hit 기준 정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네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자, 지금 보시면 155, 이 둘이 같을 때 id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버렸죠. 근데 지금 우리가 id를 입력을 했죠. 근데 그 정렬을 할 때 DESC 반대로 하라고 했죠. 결과 보세요. 왜 이렇게 됐지? 또 뭐야? 이거 아닌데? 이거였나? 이거였나 보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hit한테는 ASC가 생략이 된 거고 id한테는 DESC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얘도 이거 원래 명시 다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주면은 둘 다 DESC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이 결과가, 자, 어때요? 이거 가만있어. 됐다. 자, 일단 hit DESC 역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걸 갈 때 id도 역순으로 가요. 동일한 값이 나왔을 때.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게시물 조회수가 많은 것부터 보여줘야 되니까 DESC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게시물 3개만 보여달래요. 지금 현재 7개 다 나오고 있으니까 3개만 보려면 우리가 어제 배웠던 거
리밋 활용을 해야 돼요. 리밋은 조회된 결과에서 위부터 끊는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리밋 3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리밋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자, 리밋은 맨 밑에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나와요. 리밋은 맨 밑에가 맞아요. 이 쿼리문도 구성을 짤 때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룹 바이랑 해빙 이런 것까지 배우게 되면은 이제 좀 그냥 조회를 할 때도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아지는데 얘네들이 이제 사용되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조건 줄 거예요. 어디다 줘야 될까요? 조건이라는 건 웨어겠죠? 웨어저를 쓸 거다. 그럼 어디에 줘야 돼요? 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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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는 여기로 와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그룹 바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하면 그룹 바이가 정렬 전에 여기에 웨어가 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가 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지금은 아직 개념을 안 배웠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해빙이라는 게 올 수 있고, 그 뒤에 정렬 그리고 리밋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순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이 순서를 엄청나게 생각할 건 없고요. 우리가 주로 쓰는 이런 것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얘가 아마 여기로 올라가면 애초에 에러가 나요. 문법 에러가 납니다. 신텍스 그리고 니어 오토바이부터 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만큼을 쿼리를 실행해 보면 여기서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만큼만 가지고는 이건 그냥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했는데 그 뒤에 정렬하려고 보니까 문법 안 맞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동작하는 원리가 이게 깊게 이해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거긴 한데 이 쿼리를 우리가 이거를 실행을 시켰다라고 하면 일단 모든 걸 진짜 제가 읽는 거 있죠. 선택할 거야 모든 것을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하죠. 그 말들처럼 얘가 순서대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아티클에서 모든 걸 가져와서 일단 그립니다. 얘를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 리미트로 끊는 거예요. 얘가 동작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쿼리문을 짤 때 순서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 얘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문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문법, 이 순서 또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조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거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음 거 작성자명이 홍길로 시작하는 게시물만 보여달래요. 지금 우리 현재 아티클 테이블에는 닉네임이 무명 3개, 홍길순, 홍길동, 홍길동, 임꺽정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문제가 요구한 거 홍길이 들어간 것들 이거 3개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기능 중에 누구랑 유사한 거예요? 검색 기능. 우리 서치 키워드 만들어서 했던 리스트에서 검색 기능. 그거랑 상당히 유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내가 지금 이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보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제 DB랑 자바를 연결하고 나면 검색기는 그냥 이걸로 하면 끝나요. 뭐 컨테인이고 컨테인스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서치 키워드 뽑아내서 그거 DB한테 주고 DB가 그거 가지고 가서 셀렉트로 조회해보고 그 결과 갖다 주면 자바는 그거 보여주면 끝나요. 그 이전에 DB 없이 우리가 DB 대용으로 어레이리스트 만들어서 쓰던 그 방식이 DB 연결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더 어려운 거예요. DB는 그 쿼리문이라는 걸 사용해서 좀 더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얘도 게시물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셀렉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조회할 거야.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근데 자, 홍길로 시작해야 되죠. 이거는 정렬이에요? 아니면 제한이에요? 조건이에요? 조건이겠죠.
얘는 조건으로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그리고 나서 어떤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작성자 명이죠. 그럼 닉네임. 자, 이제 홍길로 시작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식대로 웨어절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이건 아무 결과도 안 나오겠죠. 이런 결과는 없으니까. 왜? 여기서 조건 보고 있는 건 이거랑 일치하는 걸 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자바에서 했던 equals랑 같은 개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조건은 equals가 아니라 포함이죠. contains예요. 자, 이때는 힌트가 지금 like라고 나와 있는데, 자, like. 이게 문법입니다. like. 그리고 나서 뒤에 써줄 거예요. 홍길. 그리고 뒤에 보면 퍼센트가 하나 들어가 있죠. 힌트에. 자, 이 퍼센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쓰시게 될 거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메모장으로 하자. 자, 이렇게 돌리면요, 닉네임 컬럼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서 그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여기 중에 진짜 홍길로 시작하는 애들, 이 퍼센트는 이 뒤에 뭐가 오든지 간에 이런 느낌이에요. 홍길로 시작을 했고 뒤에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홍길로 시작하는 애들을 다 찾아줘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건 어떨까요? 네, 앞이든 뒤든 다 필요 없어요. 앞에 뭐가 와도 되고 뒤에 뭐가 와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런 건 안 따지겠다. 대신에 중간에 홍길이 들어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는 상관이 없는데 뒤에는 홍길로 끝나야 된다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 like 문법에서 이 퍼센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하셔야 되는 건 쓸 때 이 퍼센트가 홀다운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문자랑 같이 이 퍼센트가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문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조회를 해보면 홍길 들어있는 애들만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아까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데이터가 그런 게 없으니까, 딱히 보여줄 만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만 추가해서 볼게요. 이거를 하는데 홍길통 말고 뭘로 하지? 어몽길로 합시다. 자, 추가했어요. 그럼 우리 데이터에 이제 어몽길이라는 애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조회한다. 그럼 어몽길은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이렇게 조회하면 어몽길 나와야 안 나와요?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어몽길만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가 됐나?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있고 길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있으면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일 때는 또 이게 안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걸 돌리면 홍이랑 길이랑 둘 다 있어야 돼요. 어문구 안 나오죠. 그러니까 홍은 있는데 길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검색 기능 같은 거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거 조회수가 10 이상 55 이하인 것만 보여달래요. 여기 힌트 보시면 느낌 오죠? 이거는 셀렉트 일단 선택을 해야 돼요. 모든 거를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그리고 왜요? 조건을 줄 건데 어떻게 줄 거냐? 자, 히트가 조회수가 10 이상 이거죠. 10 이상 그리고 55 이하 히트가 55 이하. 우리가 지금 이제 기초 언어를 다 하고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AND와 OR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버리면 두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할 때만 조회를 할 수 있겠죠? 10 이상과 55 미만.
자, 근데 여기가 5호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떨까요? 모든 게시글이 다 나오겠죠? 이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출력해 줄 거니까, 보여줄 거니까. 이해되시죠? AND와 OR,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MySQL between. between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 사이에죠, 뭐뭐 사이에. between을 쓰면 이거랑 똑같은 게, 여기 AND로 바꿔놓고,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써도 되고요. between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렇게. 그러면 이겁니다. 자, 지금 부등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상과 이하라고 들어가 있는데 between을 쓰면 이 hit라고 하는 값이 10과 55 사이에 있는 애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 보시면은 10이랑 55는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죠. between을 쓸 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포함하는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상과 이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뭐 사이에 10과 55 사이에 있는 값을 갖다 준다. 근데 사실 이 between은 모르셔도 되는 게 이게 더 편해요. 이것도 편한 경우가 있지만 저는 주로 이걸 썼던 것 같아요. 이런 쿼리를 조건으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조건이 나온 김에 아니다, 이건 밑에서 하죠. 밑에서 하는 걸로 하죠. 작성자가 무명이 아니고 조회수가 50 이하인 것만 보여달래요. select 별 from 아티클인데 외우겠죠? 이거 조건이니까. 작성자가 닉네임이 무명이 아니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닉네임이 무명인 거죠. 그것만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무명이 아니어야 된대요. 이 힌트에 지금 느낌표 이퀄이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자바에서 이게 같다죠. 그리고 이게 다르다예요. 근데 얘는 지금 평상시에는 그 DB에서도 평상시에는 이건 대입연산자로 썼거든요. 우리가 셋 하거나 할 때. 근데 웨어절에서는 얘가 무슨 뜻이었어요? 같다였죠. 지금 무명과 같다를 물어본 거잖아요. 닉네임이 무명인 애들인 거죠. 이거 좀 처음에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이퀄 두 개 아니에요. 근데 다르다는 똑같아요. 느낌표 이퀄 다르다. 그러면 무명이 아니고죠. 그럼 이거 AND예요, OR예요? AND죠.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조회수 hit 컬럼이 50 이하 이렇게. 그럼 이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맞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것도 다르다의 표시예요. 이 꺽쇠 이렇게. 이게 MySQL 꺽쇠. 그냥 얘가 다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표준 SQL 문법이 제가 알려드리는 거 말고도 저 어제 인설트 할 때도 이제 인설트 할 수 있는 방식이 이 셋만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냥 편한 거 골라 쓰시면 돼요. 어차피 의미가 똑같다라면 그냥 내가 익숙한 거 쓰면 되겠죠. 대신에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볼 수 있는 거니까, 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명이거나 조회수가 55 이상. 자, 닉네임이 무명이거나 그러면 얘는 이거네요.
이거 5월, 그리고 조회수가 55 이상이니까 이렇게. 자, 어느 정도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문제는 다 풀었어요. 정답을 또 올려드릴 거고. 자, 얘는 일단 냅두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면서 풀었던 정답과 정답에 쓰여있는 정답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있는 int 가로 11은 10바이트다 이런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문구는 그냥 무시하시라고 했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정말 아주 기본적인 DB를 다루는 표준 SQL을 약간 맛만 봤어요. 이걸 가지고서 정말 간단하게 기본적인 DB 연결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DB 연결해서 좀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쿼리를 더 공부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조인이라고 하는 거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조인까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다룰 줄 알아야 웹을 무난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실 그룹 바이까지도 완벽하게 할 줄 알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목표에는 그룹 바이가 딱히 필요가 없어서 그거는 아닌가? 얘기가 나오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우리가 다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DB 문제를 또 풀어보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싫다. 난 DB 지금 재밌어. 더 공부할 거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자, 그냥 MySQL 검색을 하시고요. 이거 뭐야? 자, 그냥 검색을 하시면 밑으로 좀 내려갔을 때 자, 여기 이 코딩의 시작이라고 하는 TCP 스쿨 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어요. MySQL 소개부터 해가지고 여기 뭐 기본 문법, create, alter, drop, insert, update 이런 거 쭉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내장 함수들도 막 있어요. 만약에 나는 수업에서 진행한다고는 했지만 이런 개념들 난 지금 더 공부할래 너무 재밌어 느끼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 한번 쭉 훑어보세요. 여기 MySQL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 쭉 보시고 보다가 만약에 이 내용은 읽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은 어차피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거 PHP 기초 있죠? 여기만 무시하시면 돼요. 우리는 MySQL 가지고 PHP랑 연결할 게 아니라 자바랑 연결할 거예요. 그건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수업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 이것만 빼고 나머지 다 쭉 훑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다 풀었고 툴을 좀 설치하도록 하죠. 구글에 STS라고 치세요. STS. 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원래 이클립스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클립스 안 쓸 거고요. 이 스프링 툴 수트라고 하는 STS라는 친구를 쓸 거예요. 근데 얘가 툴이 바뀌면 또 적응하는데 힘들겠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STS4가 이클립스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근데 굳이 왜 바꾸느냐? 이거는 제가 1교시란다. 완전 수업 초반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목표가 일단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DB 배우고 DB 합쳐서 JDBC 아티클 매니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론트 개념 프론트 엔드 개념 배우고 나서 JSP라는 거 배울 거라고 했죠. 그리고 JSP랑 JAM까지 합쳐서 JSP-AM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벌써 3번 했죠. 자, 여기까지 반복 숙달을 한 다음에 실제로 스프링부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얘는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 네, 프레임워크가 뭔지는 이때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무튼 스프링부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취업하면은 실제로 다뤄야 되는 코드랑 제일 유사한 단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부트를 활용한 웹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집체 교육으로 이 어느 정도의 웹까지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소개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팀을 원하시는 분들은 팀으로도 진행을 해드릴 거고 개인을 원하시면 개인으로 하는데
얘를 하는 중간쯤 혹은 얘를 하는 쯤부터 제가 한 번씩 수업 중간중간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지금 수업에서 하고 있는 기능 말고 본인이 나는 내가 나중에 이런 기능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다 적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과정 하는 거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걸 만들 건지 정해야 돼요. 그럼 주제를 골라야 되고요. 그 주제에서 어떤 기능들을 포함시킬 건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하면서 추가도 되겠지만 일단 기본 틀은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서 이제 막 하려고 하면 좀 늦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 프로젝트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수업 일수로 한 30일 넘짓으로 제가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진도 상황 봐서 그건 될 거고 사실 그 수업 일수로 30일이면 기간으로 보면 한 달이 좀 넘거든요. 네, 여러분들 공부하는 단계에서 한 달 좀 넘는 시간에 괜찮은 웹 하나 만든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수업 시간만 한다고 했을 때 이 3시간씩만 한다고 했을 때 절대 불가능이라 여러분들 그 외적인 시간에도 계속 공부를 하시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 그래도 부족한 시간인데 기획하느라고 시간 다 날리면 작업할 수 있는 시간 그만큼 줄어들 거니까 미리미리 생각나면 다 정리해 놓고 나는 이런 주제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단계로 들어가게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주제를 듣고 컨펌을 한 번씩 다 해드릴 거예요. 1대1로 다. 팀이면 팀으로, 개인이면 개인으로. 그래서 이런 주제는 좋다. 이런 주제는 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그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걸 만들겠다라고 하면 제가 그거 말려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 하다 포기할 거잖아요. 그거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이 툴을 나는 이 툴을 만들고 싶어요. 이래요. 여러분들 이거 못 만들어요. 이런 거 막아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주제는 제가 커트를 할 겁니다. 근데 웬만큼 괜찮은 주제들은 다 오케이를 할 거니까 관대하게 봐드릴 거니까 주제 기획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한 요쯤부터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도 이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이 내 뜻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당연히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거나 이거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이걸 보고 따라했는데도 안 된다. 이러면 그때그때 제가 다 봐드리니까 프로젝트는 좀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괴롭힐수록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의 퀄리티는 올라갑니다. 제가 웹개발 수업할 때 이 기간이 저한테 제일 괴로운 기간이에요. 질문이 막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근데 순차적으로 한 분씩 대답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고자 했던 얘기는 얘를 설치하는 이유는 스프링부트까지 쓸 거라서. 이클립스로도 스프링부트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불편해요. 근데 얘는 애초에 스프링에서 제공하고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스프링부트를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 적응도 할 겸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제 설치하고 쭉 앞으로 쓸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설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사이트 들어와 주시고요. 네. 네, 있어요. 있는데 새로 받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다른 수강생분들이 쓰는 SKS를 망가뜨리지 마세요.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만 잘 지켜주시면 절대로 서로 충돌 안 나니까 그것만 잘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사이트 들어와서 스프링 툴 수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걸로 할 거예요. 여기서 4.18 윈도우즈 이걸로 설치를 할 겁니다. 4.18이 최신 버전인데 저 원래 최신 버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써보니까 지금 딱히 문제가 없어서 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OS가 다르신 분들은 본인 OS 맞는 걸로 받아주시면 돼요. 자, 얘를 설치하시면 이렇게 밑에 받아줘요. 이거는 좀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로 제가 딱 주의하라고 하는 것만 잘 지켜주시면 절대 안 꼬여요. 근데 그거 안 지키면 수강생분들끼리 꼬여요. 그러면 그렇게 꼬여서 서로 피해가 가게 되면 저도 다른 강사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최대한 그런 일은 없는 게 좋겠죠? 자, 설치가 다 됐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받아줬네요. 얘가 지금 하나 받아져 있었구나. 버전 똑같아도 돼요. 얘는 그냥 툴이라서 우리가 또 설치하면 됩니다. 전혀 상관없으니. 이거 다 받아지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 얘가 이렇게 저처럼 커피잔 모양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반디집의 형태로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커피잔으로 나오신 분들은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반디집으로 나왔다, 이런 모양으로 나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클릭. 자, 지금 이거는 더블 클릭하셨던 분들도 끄고 다 따라 하세요.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은 이래도 저래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따라 하세요. 여기 주소 클릭. 이거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서 주소 클릭이에요. 여기다 cmd 하고 엔터. 그러면 이런 명령 프롬프트 창이 하나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거 이 이름 있죠? 이름을 복사하도록 하죠. 사실 복사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이름 바꾸기는 클릭하고 F2 누르면 이름 바꾸기가 떠요. 그럼 여기서 복사. 확장자까지는 안 해도 돼요. 복사하고 여기로 와서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잡아 띄고 대시 자르 띄고 Shift 인서트 누르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잡아 띄고 대시 자르예요. 이거 띄어쓰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잡아 한 칸, 대시 자르 한 칸, 그 다음에 붙여넣기가 컨트롤 V가 아니라 Shift 인서트예요. Shift 인서트 했는데 제대로 뭐 이상하게 된다, 저처럼 이렇게 붙여넣기가 안 됐다, 이러면 복사 다시 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저처럼 됐나요? 여기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이미 하나가 있어서 1로 하나가 받아진 건데 이거는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설치한 애 이름 확인하고 그거랑 똑같은 거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확장자를 안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탭 눌러도 돼요. 뭐야? 왜 저게 나와? 자, 이거는 자, 이렇게 하죠. 복사를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릴리즈까지만 복사를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잡아 대시 자르 Shift 인서트 이 상태 그대로 탭. 그러면 알아서 이 파일명을 쭉 만들어줘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탭으로 만들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지금 아니다, 이건 딱히 조심할 필요 없어요. 설치 파일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저 지금 저는 1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로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설치하면서 경로 바꿀 거라 이래나 이래나 똑같아요. 이건 자동 완성하면은 그냥 만들어 주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쓸 때는 안 들어가도 돼요. 혹시 쓸 줄 아는 거죠? 상관없고요.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잠시만요. 자, 일단 이렇게 되신 분들은 엔터 치세요.
지금 다 일어나셨나요?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자. 안 되네. 여러분들 쌍따옴표 넣어보세요. 이거 쌍따옴표 상관없어. 넣었는데 일어났어요? 난 넣었는데 됐는데. 안 넣었는데. 됐어요? 그럼 빼보세요. 그거 근데 전혀 상관없거든요. 뭐지? 선생님, 저는 이거 시입 때 하기 전에 이거 커피지 안 들었는데요. 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됐어요? 에러 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두 분, 세 분. 오케이. 잠깐 녹화를 멈추고. 일단 다 봐드렸으니까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얘를 옮겨서 실행해서 세팅하는 거 이런 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